처음에 장마당 나갔을 때 한 3개월은 계속 맞았어요. 유통기한이 뭐 네. 임박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공급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네. 솔직히 거기에 있던 물건들은 다 싹 간부들인데 뇌물로 올라가고 또 시장에 또 몰래 또 훔쳐서 팔고 이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얼마 안 갔어요, 여러분. 그죠. 아픈데 그냥 참았대요. 감기 네. 같은 것도 우리 위에서 약품 굉장히 많이 지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약들은 다 간부집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아프면서도 참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정말 인도적인 지원 필요는 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쓴다는 게 못 안타까운 쓰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주는 거는 옥수수밥이 전부인데 생계는 어떻게 이어갔어요? 제가 고원에 한 1년 있고 1년 있다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보고 말했어요. 나는 장마당에 가서 먹는 거라도 편하게 도둑질해 먹겠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면 본인은 이제 고원에 남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원을 탈출해서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혼자서. 네, 한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장마당 꽃제비들을 모르는 게 없어요. 해산시장? 네네네네. 근데 해산시장도 나가면은 꽃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처음에 장마당 나갔을 때 한 3개월은 계속 엄청 맞았어요. 맞았지. 그렇지. 계속 맞았어요. 때리는 게 그냥 때리지 않아요. 막 잡히는 거 다 던지거든요. 돌로 때리고 막. 그래서 아직 머리에 뭐 흉터도 많아요. 흉터도 꽤 있을걸요 아마. 잘라놓고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버텼어요? 그냥 힘들어도 내가 언젠가는 힘들어도 이거 버텨내자.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때리는 사람도 이제 지치는지 안 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다 있으면은 본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돌고는 나 오면은 계속 내쫓는. 그런데 버티는 사람 버텨요. 대단하다. 그래 네. 버텨서 성공한 거예요? 버텨서 성공해서 장마당에서 이제 유일한 친구를 사귀어요. 아이고. 그런데 걔는 저보다 한 1, 2년을 장마당에서 먼저 생활해가지고 생활해. 도둑질을 좀 잘해요, 걔가. 음. 걔한테서 도둑질을 배웠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춘범이 있잖아요. 음. 춘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꽃제비는 북한 정권이 꽃제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춘범이라는 사람은 해산시에서 정말 유명한 해산시내 사람들은 꽃제비예요. 네, 그 형한테서 도둑질을 배웠어요. 춘범이한테 꽃제비 왔어? 네, 이제 도둑질은 도둑질 하는데 겨울에는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밖에서 자는데 그 해산 시내 쓰레기장에서 자요. 쓰레기장을 이제 자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데 막 가슴 아파서 못 듣겠다. 속상하다. 그 쓰레기장도 쟁취를 해야 돼요. 그 비싼 집 근처 쓰레기장이면은, 비싼 아파트 근처 쓰레기장이면은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쟁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준범이 형이 본인 아는 쓰레기장에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그 형이 자는 걸 보고 배웠는데, 그 형은 박스랑 비닐을 같이 불태워요. 그래서 젤을 깔고 박스 깔고 비닐을 덮고 자더라고요. 오. 비닐 덮고 이불 덮어요. 그 이불도 이제 남들이 버린 걸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덮고 만든 자는 거. 거예요. 와, 그래서 잡았는데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겨울에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도 얼고 발도 얼고 굉장히 얼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귀가 말짱한데 그때는 귀가 얼어가지고 귀에서 물 떨어질 정도로 어이구야. 발이 얼어가지고 발가락 자른다 그랬어요. 발톱 다 빠지고. 네,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안 잘랐거든요. 제가 못 자르겠다고, 이거는 내 몸에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못 자르겠거든요. 그랬더니 발이 좀 아물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봄철이었고 하니까. 그 시장에 나가서 정말 훔치고 네. 아니면 뭐 주워 먹고 정말 밖에서 떠돌이로 생활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던 친구가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아름다웠던 마을을 사랑하는 네.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그런 어린 아이가 꼭 이거를 해야만이 살 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려고 일단은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동생을 먼저 고아원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육아원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이제 더 악착같이 동생을 버려고. 동생은 그럼 육아원에 있다가 고아원으로 옮겨진 거네요. 네. 아이고야, 그럼 누나랑 동생이 갇힌 것이 있게 된 거예요? 네. 오, 그건 그런데 다행이네, 어찌 보면은. 저희가 3살 때 잃어버려가지고 얼굴을 몰랐어요. 애 어머, 얼굴을. 어머, 어떻게 찾았어, 근데? 누나가 찾았는데 응. 누나가 딱 보니까 얼굴이 우리 집 같더래요. 응.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오라고 하고, 내가 지금 몇 학년 몇 반인데 너 금방 육아원에서 올라온 애 맞지? 이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혹시 집에 있던 생각 나냐 했더니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본인을 그렇게 잘 챙겨줬대요. 아니, 근데 3살이 되어준데 기억한다고? 예, 그걸 애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꽃제비 치고 있었고 누나가 이제 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서. 동생을 찾았는데 들어오라 이제는. 그래서 고안에 들어가요. 동생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미안함과 이제 내가 동생을 못 챙겼다는. 그런데 오히려 동생한테는 미리 고원을 간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어찌 네. 보면 있었더라면 아마 힘들었을걸요. 저희가 둘 다 힘들고 누나도 네. 힘들고 동생은 또 업고 다녀야 은혁 씨도 돼요. 힘들고 그렇지. 네, 그래서 동생은 나이가 그때 아니면 너무 동상 어려가지고 입었을지도 몰라. 네. 얼어서 죽었을 수도 있어 동생이 오히려. 딱 보고 이제 세 명이서 진짜 울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이미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나이가 고학년이었거든요. 있기는 모르겠어. 아직도 많이 어리지. 네, 세 명이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세 명이 힘이 됐겠다. 네, 네. 고원에서도 학년끼리 자거든요. 그런데 나는 동생을 같이 잤어요. 오 진짜요? 우리 반에 와가지고 원래 남자 여자 따로 자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반에 와가지고 동생 같이 자고 특별히 동생을 사랑했네. 누나는 같이 앉아요. 근데 동생하고 굉장히 난 동생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 뭐 먹고 싶다면은 뭐 먹고 싶단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훔치던지 만약에 못 훔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꽃제비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구해달라고 해서 동생 갖다 주고 누나 먹고 싶다면 안 갖다 주는데 동생 먹고 싶다면 다 갖다 줘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죠. 참, 이런 오빠가 또 네. 있다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빠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이 가슴속에 사랑이 꽉 차 네. 있는 아이를 컸겠네요. 기억 중에 이제 동생이 한번 김치를 먹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원에서 나오는 김치는 거의 고춧가루 안 묻은 김치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김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김치는 어떻게 훔쳐? 밤새 참고 털어야죠. 남의 집 그 김치 예, 예. 동생이 이제 김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밤새 돌아서 창고 하나 털었어요. 그게 우리 담임 선생님 창고였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그 동네에서 산다는 건 알았는데 담임쌤이 들어오더니 김치 냄새 난다는 거예요. 원래 방에서 김치 냄새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김치를 베란다에 내놨어요. 통째 들고 와? 독채로 들고 온 거예요? 예. 그 독채로 들고 오는 것보다는 마대에 넣어가지고 이제 김치 비닐 안에 마대 넣어가지고 마대를 메고 와요. 근데 담임 선생이 김치 꺼내 오더라니 먹었더니 지네 집 김치인 거예요. 맛이 똑같았나? 예, 본인 담근 김치니까 알잖아요. 동생은 이미 갖다 먹였고 다행히 먹였고 그래서 담임쌤이 집에 갔다 오더니 창고가 털려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하지? 굉장히 맞았어요. 맞았다고? 한 3일을 아니라고 맞았- 해야지. 이거 준 거라 해야지. 형들이 줬다고 먹으라고 어떤 형이. 그걸 조사를 하면은 다 나와요. 솔직하게 말했죠. 담임 선생님 건데 이제 되게 당황했어요, 저도.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고안에서도 막 엄청 때리거든요. 아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 지도원 쌤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패고 막 기분이 좀 나쁘면 그냥 패요. 저는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선생님들한테 맞는 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심으로 때리나 보다. 네. 진심으로 때려요. 이야. 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냥 뭐 오라고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애들이 막 맞을 때 막 돌로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네. 이러더라고. 네. 우리 맞아요. 집안 보면은. 네.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돌로 머리 맞는 게 일상이야? 네. 아. 거의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돼요. 중등학원 생활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이제 꽃제비 친 생활을 빼면은 내가 봤을 때 5년은 꽃제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만 중등학원 생활을 했던 것 하고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래도 잘 버틴 것도 진짜 대단하고 네. 또 중등학원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버텼다는 게 그것도 혼자도 아닌 네. 누나랑 동생 다 지키면서 네. 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은혁 씨가 아까 이게 막 훔쳤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을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아. 왜냐면 그 훔친다는 거는 절도행위인 거잖아요. 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북한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였죠. 그죠? 저는 네. 피해자였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욕했지만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에서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네. 북한 정권이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거북스럽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만행과 또 북한 실상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학원 5년, 또 시장에서 네. 꽃제비 생활 5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어떻게 졸업을 할 거잖아요. 거기서도 졸업을 하면 누나도 졸업을 하면 어디 가요? 누나는 졸업해서 해산 시내에 있는 기업에 갔고 나는 졸업해가지고 원래는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불이 군대 아시죠? 일선엔 군대 있고 여기는 돌격대예요. 청년들만 가는 청년 돌격대예요. 아이고야. 저는 평양이라 해서 갔거든요. 탄광에 이제 간 거예요. 아구야. 전선 청량 탄광이라고 북한에서도 굉장히 큰 탄광이에요.
아우지만큼. 그런데 그 탄강은 굉장히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아오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편할 거예요. 편하지, 예. 그치. 저는 이제 탄을 캐고 이제 굴을 뚫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북락서고 굉장히 많아요. 탄강은 이제 가스가 차는 그거기 때문에 한번 북락이 되면은 사람이 거의 인명피해. 예, 가스로 죽어요. 혹시 그런 겪은 적이 있어요? 있죠. 아이고야, 네. 어떻게 자라났어요? 한번 탄강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보다 신대원이었어요. 같이 걸어 들어가고 저는 가서 물 좀 떠오라고 그게 탄강 안에 물 뜨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뒤가 무너진 거예요. 꼭 막힌 거죠. 어떡하지? 가스는 차고 있어요. 어. 딱 보면 가스 찬 게 알려요. 연기처럼 안개처럼 위에서부터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그럼 죽는 거. 그때 숨이 가빠오고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저는 이미 기절을 했고 깨나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물 떠오라고 시킨 여자분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떻게 뭐 했지? 딱 들어왔는데 막장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에 보고 간다고 응. 그 탄강을 뛰어서 나온 거예요. 뛰어서 나오다가 그때 8.28 청년 돌격 때 이제 간부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 간부들한테 지금 막장이 무너졌는데 안에 사람 있다. 도와달라 이러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한 개 대대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버럭을 다 치우고 해가지고 탄을 다 치우고 해서 저는 다행히 살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깔리잖아요. 네. 이렇게 깔리면은 죽어요, 그냥. 거의 죽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긴급 출동이라는 건 하기 힘든가 봐요. 계속 안 해주나 봐요. 힘들죠. 그리고 솔직히 그게 전달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게 무전기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탄강에서는 아까 하루에 한 몇 시간씩 일해요? 탄강에서 그 원래 규정 시간은 8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8시간보다 이상을 하죠. 탄강에서는 거의 일만 12시간을 했어요. 일만? 네, 그리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평균 2시간 잡아요. 그러면 14시간을 탄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부대 나오면은 부대에서 재워온 줄 알아요? 뭐예요? 군사훈련 시켜요. 군사훈련해요? 14시간을 그러고 나온 사람들한테 무슨 군사훈련 시켜요? 반군사 체계라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들은 또 따로 이제 군사훈련 시키는 게 있었어요. 군사훈련 시키고 김일성, 김정일 그 10대 원칙 있잖아요. 그거 달달 다 외워야 돼요.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야 14시간 일하면은 돈도 안 주면서 일 시키면서 또 군사훈련까지 시켜? 그니까요. 거기도 밥이 잘 안 나와요. 거의 고원하고 비슷한데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탄강에서 3년을 있었거든요. 이거 사고 얘기인데 아까 전에 사고도 제가 직접 겪은 거지만 일하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 대원들 보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우리 나와서 좀 쉬고 일하자 이러고 한 5분 있다가 탄강에 들어갔는데 막장 안에 들어갔는데 막장이 북락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우리 다 깔려 죽었어요. 그 잠깐 나 쉬는 동안에 그 네. 우와. 제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탄강에서도. 그 사람이 쉬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시작 그러지? 지금 쉴 타이밍이 아닌데? 우리 대대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왜 시작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쉬자. 느낌 좀 쉬고 싶었다. 쉬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다 나오라. 그때 제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8명인가 1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막장에 다시 나와가지고 대대 보고 가고 그 충격으로 우린 좀 쉬겠다고 대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쉰 거예요. 하루? 네. 그게 지금도 드라마 걸려가지고 어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요. 탄이라는 게 돌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담배 그래서 안 피우는구나. 네. 그래서 안 피우는 이유도 있어요. 전엔 좀 피웠어요. 피웠는데 네. 이게 힘들 것 같아. 네, 배가. 힘들어서 안 피워요. 자 그러면 탄강을 3년만 있고 바로 온 거예요? 탄강에서 이제 우리 대대에서 맡은 건설이 있었어요. 또 건설도 나가요? 네. 아이고야. 왜냐면 탄강에서 2년 뽑아가지고 그쪽 건설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요. 근데 평양에 딱 도착하니까 굉장히 희한한 거 있잖아요. 벽돌집 보고 진흙집 보다가 평양 가서 아파트 보고 이러다 보니까 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쭉 안으로 들어가요. 대동강 가수농장이라고 건설을 11월에 했어요. 거기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도 평양은 좀 나은 거죠. 원래 가수농장이면은
사과랑 과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동강 가수농장이면 아마 저기 굉장히 김부자, 큰데요. 김부자 쪽에 올라갈걸요. 네. 그거 사과들은. 그게 1호 사과가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돌격대원들이 들어가면은 그 사과 이제 가을 하기 전에 들어가면은 다 먹어. 다 따먹겠죠.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다 따고 겨울에 이제 건설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제일 힘든 시기에. 네. 돌격대원들이 진짜 몇만 명이 들어가는데 한 5분이면 없어져요. 사과밭이 그냥. 예. 그럼 그때 그 사과 달린 걸 봤어요? 아, 한두 알이나 봤을 거예요. 상상으로는 어떻게 달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가수원에 가서 공사를 했는데 사과 하나를 못 먹고 네.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과 나무만 구경하고 뭐- 건설하고 그리고 다시 탄광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래를 본 거예요. 제가. 아. 미련이 없구나. 있으면 안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그 세 번째는 내가 죽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여기 뭐 있겠구나. 그래서 탄광 자재를 이제 훔쳐요. 탈출 준비를? 네. 훔쳐가지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훔쳐서 제가 아는 집은 또 딱 그 훔친 물건만 갖다 파는 집은 따로 있었어요. 되게 남들이 잘 때 이제 원래 탄광에서만 아까 12시간씩 일한다 했잖아요. 그거 하고 원래는 자야 되는 게 맞아요. 군사훈련까지 받으면 사람이 몸이 지쳐가지고 그렇지. 못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안 자요. 안 자고 돈을 모았어. 악발이다. 진짜 네. 악발이다. 그분이 막 거의 홀려들 정도로 이제 말해요. 진짜 홀려들어가지고 어. 그분이 이제 아빠 패딩하고 그걸 이불을 바꾸자는 사람도 있었어요.